문서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제보자님께서는 그날 이후로 바닷가에 가는 것이 너무도 두렵다고 하십니다. 밤에 해루질을 하다가 겪은 이야기인데요. 저도 사연을 읽으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할게요. 그해 여름, 가족끼리 서해안으로 여행을 갔어요. 저랑 아내, 동생 부부 이렇게 넷이서 갔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기 전이어서 어른들끼리만 가는 여행이었어요. 오랫동안 다들 바빠서 제대로 된 가족여행을 못 갔거든요. 그냥 펜션 잡아서 먹고 마시고 쉬다 오자는 목적이었어요. 특별한 계획도 없이 그냥 바다 근처에서 쉬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장소는 서해안 쪽 작은 어촌 마을이었어요. 유명한 관광지가 아니라 동생이 아는 지인한테 추천받은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바닷가 바로 옆에 작은 펜션들이 몇 군데 있었고 주변에 식당이랑 작은 가게들이 있었는데 관광객이 많지 않아서 여유롭고 조용했어요. 딱 저희가 원하던 분위기였습니다. 서해안 특유의 갯벌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어요. 짭조름하고 비릿한 냄새인데 싫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냄새를 맡으니까 바다에 왔다는 실감이 나면서 기분이 풀렸어요. 아내도 바람 맞으면서 좋다고 했고 동생 와이프도 공기가 다르다며 좋아했습니다. 첫째 날은 그냥 쉬었어요. 짐 풀고 근처 횟집에서 저녁 먹고 펜션 마당에서 맥주 마시면서 얘기했습니다. 오랜만에 넷이서 모이니까 할 얘기도 많았고 분위기도 좋았어요. 멀리 바다 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습니다. 해루질 얘기가 나온 건 둘째 날 저녁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넷이서 펜션 마당에 앉아 있었는데 동생이 말했습니다. 형, 우리 해루질 하러 가자. 여기 바닷가 옆이잖아. 물때 보니까 오늘 밤에 물 빠진다고. 해루질이라는 게 밤에 갯벌에 나가서 조개나 소라, 낙지 같은 걸 잡는 거잖아요. 썰물 때 갯벌이 드러나면 헤드랜턴 끼고 나가서 잡는 건데 서해안에서는 꽤 많이들 즐기는 문화예요. 가족 단위로 나가는 분들도 많고 해루질만 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한두 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재미있긴 한데 뻘이 워낙 질어서 고생을 좀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동생 와이프가 말했어요. 나는 뻘에 빠지는 거 싫어. 난 구경만 할게. 아내도 같은 반응이었어요. 갯벌에 직접 들어가는 건 싫다고 방파제 근처에서 구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랑 동생 둘이서 갯벌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펜션 주인한테 물때 물어보니까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물이 제일 많이 빠진다고 했어요. 뭔가 잡을 거면 그 시간대가 제일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당부하셨어요. 너무 멀리 나가지 마세요. 서해 갯벌은 지형을 모르면 위험해요. 저는 그 말을 가볍게 들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경고였는데 그때는 그냥 기본적인 주의사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0시쯤 됐을 때 헤드랜턴을 끼고 갯벌로 내려갔어요. 밤 갯벌이라는 게 낮이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낮에는 그냥 넓은 진흙바닥인데 밤에 헤드랜턴 불빛만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면 뭔가 다른 공간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사방이 어둡고 발밑은 질척거리고 저 멀리 파도 소리만 들리는데 그 안에서 작은 불빛 하나만 의지해서 걷는 게 특유의 묘한 느낌이 있습니다. 처음엔 별로 안 잡혔어요. 발로 갯벌을 쓸어보고 돌 뒤집어보고 손으로 흙을 헤치는데 소라도 잘 안 보이고 조개도 별로 없었습니다. 동생이 투덜거렸어요.
형, 여기 아무것도 없다. 어디로 가야 해? 저도 몰랐어요. 그냥 좀 더 나가보자 싶어서 갯벌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발밑에서 뭔가 밟혔어요. 랜턴으로 비춰봤는데 소라였습니다. 꽤 큰 거였어요. 집어들고 보니까 상태도 좋았습니다. 망에 넣었어요. 그리고 그 주변을 좀 더 살펴봤는데 또 있었어요. 소라가 또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조금만 손을 뻗으면 닿는 거리에 계속 있었어요. 조개도 있었습니다. 돌 하나 뒤집으면 그 밑에 가득했어요. 손이 닿는 곳마다 뭔가가 있었어요. 동생도 신이 났습니다. 형, 여기 완전 대박이다. 이리 와봐. 둘이서 신나게 잡기 시작했어요. 그냥 너무 잘 잡혔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이상했어요. 처음에 그렇게 없더니 갑자기 이렇게 많이 있는 게 이상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그냥 재밌고 신났어요. 손이 가는 곳마다 뭔가가 있으니까 잡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망기 점점 무거워졌어요. 얼마나 잡았을까요? 시간 감각이 없었어요. 그냥 잡다 보니까 어느 순간 주변이 이상해졌습니다. 조용해졌어요. 아까까지 동생이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같이 잡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동생 목소리가 안 들렸어요. 랜턴으로 주변을 비춰봤는데 동생이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알아챘어요. 혼자였습니다. 동생이 없었어요. 랜턴으로 주변을 둘러봤는데 불빛이 닿는 범위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방이 어두웠어요.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동생 이름을 불렀어요. 재원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 번 더 불렀어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그때 갯벌에서 방향 감각을 잃었다는 걸 느꼈어요. 어느 쪽이 육지인지 어느 쪽이 바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들어올 때는 방파제를 보면서 방향을 잡았는데 잡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얼마나 걸어온 건지 전혀 몰랐어요. 랜턴으로 사방을 비춰봤습니다. 그냥 갯벌이었어요. 사방이 다 똑같은 갯벌이었어요. 어느 쪽에 방파제가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발밑을 봤어요. 물이 있었습니다. 아까까지는 발목 아래였는데 어느새 발목 위까지 차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제대로 몰랐어요. 물이 들어오면 그냥 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서해 갯벌을 잘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서해 갯벌은 지형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썰물 때 갯벌이 드러나는데 그 갯벌 사이사이에 모래톱이 있고 낮은 둔덕 같은 지형이 있어요. 그래서 밀물이 들어올 때 일정하게 차는 게 아니에요. 지형에 따라 어떤 곳은 먼저 차고 어떤 곳은 나중에 차는 구조거든요. 제가 빠진 게 바로 그 구조였어요. 제가 서 있는 곳은 약간 높은 지형이었는데 그 주변으로 물이 먼저 들어오는 낮은 곳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걸 모르고 안쪽으로 들어온 거였습니다. 들어올 때는 물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주변이 물로 가득 차면서 제가 서 있는 곳이 섬처럼 고립된 거예요. 서해 갯벌에서 익사사고가 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본인은 물이 없는 데 서 있는데 뒤를 돌아보면 어느새 물이 차서 빠져나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으면 내 발밑은 괜찮아 보이는데 돌아서는 순간 사방이 물인 거거든요. 저도 그 순간에 그걸 알아챘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물이었습니다. 아까 들어온 방향으로 이미 물이 차 있었어요.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은 계속 들어오고 있었어요.
빠르게 육지 쪽을 찾아야 했습니다. 가장 밝은 쪽, 뭔가 빛이 있는 쪽으로 가면 되겠다 싶어서 랜턴을 끄고 주변을 봤어요. 멀리 아주 희미하게 빛이 보였어요. 방파제 쪽 불빛인 것 같았습니다. 그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발이 안 움직였어요. 아까보다 뻘이 깊었습니다. 발을 들어 올리려고 하면 뻘이 발을 잡아당기는 것처럼 저항이 컸어요. 한 발짝 떼는데 엄청 힘이 들었습니다. 몸이 앞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물은 계속 들어왔어요. 발목을 지나서 종아리까지 찼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인식했어요. 패닉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숨이 가빠졌어요. 서두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몸이 말을 안 들었어요. 빨리 나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동생 이름을 크게 불렀어요. 재원아, 재원아, 대답이 없었어요. 아내 이름도 불렀어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몸부림치면서 한 발씩 발을 빼려고 했어요. 뻘이 너무 깊어서 발을 빼는데 온 힘을 써야 했습니다. 한 발 빼면 다른 발이 더 깊이 박혔어요.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점점 더 깊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물이 무릎까지 찼습니다. 그때였어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는 귀 바로 옆에서 들렸어요. 바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파도 소리도 아니었어요. 사람 목소리였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는데 귓속으로 직접 파고드는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들렸는데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제 됐다. 그 말이었습니다. 이제 됐다.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너가 대신 여기 있어. 저는 그 순간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공포가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물이 차오르는 것도 무서웠는데 그 목소리가 더 무서웠어요. 아무도 없는 갯벌 한가운데서 귀 바로 옆에서 들린 그 속삭임이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이제 됐다. 너가 대신 여기 있어. 그 말의 의미가 머릿속에서 천천히 퍼졌어요. 대신 여기 있어. 저는 그 순간 이 자리에서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의 의미를 이해하는 게 더 무서웠어요.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이 허벅지까지 차올랐어요. 저는 허리를 굽혀서 손을 뻘 속으로 넣었습니다. 발 주변 뻘을 파내면 빠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손을 깊이 넣어서 발 주변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뭔가가 잡혔습니다. 처음엔 뻘 속에 뭔가 단단한 게 있나 싶었어요. 돌이나 조개 같은 게 있는 건지 잠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움직였어요. 움직이면서 저를 잡았습니다. 손이었습니다. 사람 손이었어요. 뻘 속에서 제 손가락 사이로 다른 손가락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손바닥이 느껴졌어요. 손가락 마디가 느껴졌어요. 분명히 사람 손이었는데 그 손이 뻘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잡았어요.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가 목에서 터져 나왔는데 제대로 된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냥 비명에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손을 빼려고 했는데 잡고 있는 손이 놓아주지 않았어요. 뻘 속에서 뭔가가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발도 여전히 빠지지 않았어요. 발목 부분에서 뭔가가 느껴졌습니다.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더 강한 힘으로 발목을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뻘 속 아래로. 저는 그 순간
이게 뻘에 빠진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래에서 뭔가가 잡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다시 생각났어요. 네가 대신 여기 있어. 물이 허리까지 찼어요. 저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생각이 안 됐어요. 그냥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름을 불렀어요. 누구 이름인지도 모르게 그냥 소리를 질렀어요. 물이 가슴까지 찼습니다. 물이 가슴까지 차오른 순간 저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호흡이 제대로 안 됐어요. 숨을 들이마시는데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너무 빠르게 숨을 쉬어서 과호흡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손이 떨렸고, 다리가 떨렸고, 턱이 덜덜거렸습니다. 물이 이미 허리를 지나 가슴까지 찼는데 그 물이 차갑지 않았어요. 여름 서해 바닷물이라 차가운 게 맞는데 이상하게 따뜻한 것 같았어요. 아니, 감각이 없어진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물인지 뭔지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뻘속 손은 여전히 제 발목을 잡고 있었어요. 잡아당기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래로, 아래로. 그 손이 저를 끌어내리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온 힘을 다해서 발을 빼려고 했어요. 뻘속 손이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몸 전체를 뒤로 젖히면서 발을 빼려고 했어요. 허리를 최대한 뒤로 젖히고 발에 힘을 줬습니다. 물속에서 균형을 잡기가 힘들었어요. 뒤로 넘어질 것 같았는데 넘어지면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진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이상하게 오히려 머릿속이 차가워졌습니다. 패닉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죽는다는 게 현실로 느껴지니까 오히려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발 주변 뻘을 파야 했습니다. 허리를 숙여 얼굴이 물속에 잠겨야지만 발목에 뻘을 팔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숨을 참고 허리를 숙여 뻘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물속에서 손이 잘 안 움직였지만 최대한 빠르게 뻘을 헤쳤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동생 목소리였어요. 형, 어디 있어? 저는 목이 잠겼는데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재원아, 여기야, 여기. 동생 헤드랜턴 불빛이 보였어요. 저한테서 한 20m쯤 떨어진 곳에서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을 보는 순간 뭔가가 바뀌었어요. 뻘속 손의 힘이 조금 약해진 것 같았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었는데 잡아당기는 힘이 아까보다 약해진 것 같았어요. 저는 그 틈을 이용해서 발을 빼려고 했습니다. 온 힘을 줬어요. 발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 빼고 또 한 발 빼고 뻘이 발을 잡아당겼지만 아까보다는 덜했어요. 물속에서 발을 들어올리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동생이 달려왔어요. 물속으로 들어오면서 제 팔을 잡았습니다. 형 뭐야, 왜 여기까지 온 거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동생이 제 팔을 잡고 끌어당겼습니다. 저도 같이 걸었어요. 한 발짝 한 발짝. 발이 빠질 때마다 뻘이 저항했지만 동생이 잡아당기니까 그나마 움직였습니다. 물이 허리로 내려갔어요. 무릎까지 내려갔습니다. 발목까지 내려갔어요. 갯벌 위로 올라왔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그냥 무릎이 꺾이면서 앉았는데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뻘로 범벅이었고 옷이 다 젖어 있었습니다. 동생이 제 옆에 앉았어요.
형 괜찮아? 왜 그렇게 깊이 들어간 거야?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숨을 고르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동생이 물을 건네줘서 마셨습니다. 그제서야 조금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재원아, 손이 날 잡았어. 뭐? 뻘속에서 손이 내 발목을 끌어당겼어. 사람 손. 동생이 저를 봤어요. 무슨 소리야? 뻘을 파려고 손 넣었는데 사람 손이었어. 사람 손이 뻘속에서 내 발목을 잡고 있었어. 동생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형, 지금 많이 놀란 거야. 뻘에 뭔가 있었던 거겠지.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 손이 뻘 속에 있었다는 걸, 그걸 설명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냥 일어서서 방파제 쪽으로 걸었습니다. 아내랑 동생 와이프가 달려왔어요. 뭐야, 왜 이렇게 됐어? 저는 그냥 미끄러졌다고 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펜션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가 들고 있던 망을 봤어요. 무거웠습니다. 그렇게 많이 잡았으니까 당연히 무거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편으론 그 위급한 상황에 망을 놓지 않고 잡고 있었던 게 어이없기도 했습니다. 펜션에 돌아와서 망을 열었어요. 망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그렇게 한가득 잡았던 소라와 조개는 없고 죽은 굴껍질만 한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껍질이었습니다. 살이 없는 빈 껍질들이었어요. 오래된 굴껍질. 살이 없는 텅 빈 껍질들이 망 안에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나게 잡을 때는 분명히 살아있는 것들이었는데 전부 텅 빈 껍질이었어요. 저는 한동안 그 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동생이 옆에 와서 봤어요. 이게 뭐야? 다 빈 껍질이야. 동생도 말이 없었어요. 망을 내려놨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뻘 속에서 손이 잡히던 그 감촉이 생각났거든요. 손가락들이 제 손가락 사이로 끼어들던 그 느낌이, 그리고 귀 옆에서 들렸던 그 목소리가 이제 됐다. 네가 대신 여기 있어. 그 말이 머릿속에서 반복됐어요. 대신 거기에 있는 그 존재가 저를 거기에 잡아두고 자신은 빠져나가려 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아내랑 동생 부부는 아직 자고 있었고 저는 혼자 일찍 일어나서 바닷가 쪽으로 나갔습니다. 어젯밤 일을 생각하면서 그냥 바다를 보고 싶었어요. 아니, 보고 싶다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있고 싶었어요. 바닷가 근처 작은 가게 앞에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이 동네에서 오래 사신 분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그냥 인사를 하다가 어젯밤 얘기를 꺼냈어요. 어젯밤에 저쪽 갯벌에서 해루질 하다가 물이 차서 위험할 뻔했다고. 그쪽 갯벌이 위험한 곳이냐고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봤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쪽 갯벌이요. 저쪽은 가면 안 돼요. 왜요? 거기서 사람이 자꾸 죽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췄어요. 할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옛날부터 그래왔어요. 거기서 익사사고가 많이 났어요. 그냥 물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갯벌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지형이 그래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뒤로 물이 차서 나오질 못하게 되는 지형이에요. 서해 갯벌이 그런 데가 많아요. 썰물때 들어갔다가 밀물에 고립되는 거거든요. 저는 말했어요. 지형 때문에 그런 거군요. 지형 때문이기도 하죠. 근데 희한한 게 할아버지가 잠깐 말을 멈추셨어요. 딱 그 자리에서만 사고가 나요. 다른 데는 괜찮은데 지형이 비슷한 데가 옆에도 있는데 거기선
사고가 안 났어요. 꼭 그 자리에서만 사람이 죽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등이 서늘해졌어요.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할아버지가 잠깐 바다를 보셨어요. 동네 사람들은 거기 안 가요. 옛날부터 안 가요. 뭔가 있다고 했거든요. 사람을 끌어당기는 게 있다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일어서시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셨어요.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거기서 혼자 있다가 못 나온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할아버지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바다를 바라봤어요. 어젯밤에 제가 있던 갯벌이 보였습니다. 낮에 보니까 그냥 평범한 갯벌이었어요. 아무것도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뻘이 있고 물이 빠진 자리에 작은 돌들이 있고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밤마다 사람이 죽어왔다고 했어요. 희한하게 딱 그 자리에서만. 저는 지금도 그날 밤 뻘 속에서 잡혔던 그 손이 생각납니다. 뻘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손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있었고 손바닥이 있었고 그게 저를 잡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가 생각납니다. 이제 됐다. 네가 대신 여기 있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해루지를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뭔가가 이상하리만치 잘 잡히는 자리가 있어요. 손을 뻗는 곳마다 소라가 있고 돌만 뒤집으면 조개가 가득하고 너무 쉽게 너무 많이 잡히는 그런 자리가요. 그 자리 의심하세요. 바다는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쉽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자리에서 잡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정신없이 잡다 보면 뒤를 꼭 한번 돌아보세요. 어느새 물이 차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뻘 속에서 잡혔던 그 손의 정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겪으신 미스테리한 사연이 있으시다면 꼭 제보해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이 다음 검은 서재의 금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검은 서재의 금서를 함께 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